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에는 자동차 2부제까지 시행됐지만 경남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시군에 대기 오염 측정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가 어제 저녁 거제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연수에 나선 지방의원 2명 가운데 1명꼴로 공무원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해외 연수에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동행하는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가 밀양 캠퍼스 나노 관련 3개 학과를 양산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밀양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에는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되고 화력발전소 발전 출력도 제한됐습니다. 경남은 어떨까요? 절반에 이르는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소조차 없고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 금성면 하동화력 인근의 명덕마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합니다.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측정 차량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9개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동화력이 있는 하동에는 14km 떨어진 하동군청 옥상에, 삼천포 화력 인근의 사천에는 20km 떨어진 사천읍사무소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지만 인근 고성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굴뚝 높이와 대기 흐름을 감안해 측정망이 설치돼 있어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도 대기질 측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기오염 외에도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에 따른 피해가 많고 환경오염 감시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희는 발전소 굴뚝 바로 밑에 살면서 느끼고 있는, 당하고 있는 비산먼지, 날라오는 눈에 보이는 먼지, 여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소음, 그다음에 또 진동.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발전소 출력을 낮추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화력발전소 인근의 상시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 여성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가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3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살해된 경남 거제 신호교 다리 아래. 촛불을 든 거제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국화꽃을 정성스레 놓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외롭게 사시던 분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라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리본을 추모 공간에 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무차별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의 진술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좋은 세계로 가라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너무 착하고 야무진데. 이 생에서 못했던 걸 저 생에 가서 그냥 복 받고 아무튼 좋은 데 가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범행 장소는 크루즈 선착장으로 사용하다 폐쇄돼 우범 지역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추모제 주최 측은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안 등 설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변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시켜서 제대로 설치한다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해 남성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원에 3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피의자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은 오는 29일 열릴 첫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부산대학교가 밀양 캠퍼스 나노 관련 3개 학과를 양산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청은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학교가 나노 관련 학과 등 3개 학과를 이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밀양 캠퍼스의 학생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밀양대학교와 통합해 경남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양산시가 추진 중인 의생명 특화단지와도 연계해 새로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부산대학교가 살아야 또 지역도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사학문 단위는 좀 집적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산대학교가 밀양 캠퍼스에 있는 나노 관련 학과를 양산 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밀양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밀양시청은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내고 반대 범시민단체를 구성해 걸기대회까지 열 계획입니다. 이번 이전 계획이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 당시 교육부의 승인 조건인 나노바이오 특성화 캠퍼스 조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나노국가산단이 조성되는 마당에 나노산업 인재 육성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개 학과의 양산 캠퍼스 이전이 실행되면 나노 융합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청도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뒤늦게 반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큰일입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은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가을빛이고 비의 양이 상당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요. 남해, 거제, 통영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예상 강우량은 최고 60mm, 경남 북서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40mm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창원 12도, 통영은 13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9도, 양산은 20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겠습니다. 진주 9도, 하동은 11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7도, 합천은 16도가 전망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요란스레 치겠습니다. 오후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또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까지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따라가는 공무원들, 그 수는 얼마나 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사천시의회 의원 10명은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에 동행한 공무원은 의원 수보다 3명이나 많은 13명. 이 중 2명만 자매도시 방문을 감안한 사천시 대외협력팀 소속 공무원이고 나머지 11명은 의회 사무국 소속입니다. 다른 연도와 달리 직원들이 많이 반 부분이 미오시시 의회 방문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한 3-4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초 스페인 연수 당시 남해군 의회 의원 7명에 공무원 6명이 동행하는가 하면 지난해 하동군 의회 의원 7명이 러시아를 갈 때 역시 공무원 6명이 함께했습니다. MBC 경남이 지난 3년 동안 도의회와 경남의 시군의회 해외 연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75명의 의원이 해외 연수를 갈 때 동행한 공무원 수는 329명.
의원 2명당 1명꼴로 공무원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감안해 계산하면 해마다 의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6억 원. 여기에 수행 공무원 비용까지 더하면 9억 원에 달합니다. 수행 공무원들의 역할은 뭘까? 다니면서 간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격리 업무 이런 것도 다 보자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또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뭐 다른 자료 이리 수집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의원들의 간식을 챙겨주고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등 안내와 의전을 담당하고 돌아와선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해줍니다.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짜고 또 갔다 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걸 대부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의원들 연수갈 때 다수가 동행하는. 이들도 선진국의 전문성을 배운다고 하지만 의원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데 쓰는 예산만 한 번에 수천만 원. 조례 등을 통해 해외 연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도청이 채무제로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되살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2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남도청의 재정 건전화, 즉 채무제로 때문에 폐지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이 사라지면서 통일 딸기 사업 등 남북교류 사업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년 만에 되살아납니다. 기금 부활의 근거인 남북교류협력 개정조례가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청은 지난 1일 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2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는데 원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도와 북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도민들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퍼주기가 아니라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과 농축산, 사회문화 3대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의 민간 단체들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랑 협의를 조금 진행을 해서 가능한 협력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남북 관계가 조금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능하리라고 믿고. 한편 경남도청은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기금이 부활돼도 구체적인 사업은 융통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2018 경상남도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하만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의 이웃돕기 물품 기탁과 봉사활동이 오늘 오전 거제시청에서 열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나눔 봉사단의 사랑의 난방기 전달식이 오늘 오후 사천시청에서 열립니다. 고성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고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립니다. 남해군과 KT의 지역전자화폐 발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오늘 오후 남해군청에서 열립니다. 2018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기업 채용 박람회가 오늘 오전 경상대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가 유치원에 이어서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등학교와 산하기관들의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 전문을 실명으로 상세 공개하기로 했으며 경남교육청은 이미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부산항 신항의 확충으로 추진하는 제2신항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현재 21선석 규모인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를 단계별로 확충해 2030년 이후 3천만 TEU 40선석의 제2신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 진해구 제덕만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쪽을 놓고 용역을 실시했으며 연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학교별 조치 사항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는 미세먼지 경보 때 전 학교는 수업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실외 수업을 금지해야 하며 주의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초, 중 특수학교는 실외 수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미세먼지 관리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 여성단체연합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여성정책 연구 전담기관 역할을 맡게 될 가칭 경남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을 오늘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지역 여성계에서는 경남에 맞는 여성정책 발굴을 통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벼 품목에 도입했던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양파로 확대하고 월급을 농자금이 필요한 영농철에 집중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농산물 수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선지급한 대금의 이자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